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취재원과 조용한 대화, 취조 17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석 연휴랑 좀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한 3주 동안 쉬었습니다. 재충전을 한 만큼 다시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주인 만큼 또 그에 걸맞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 1년 전만 해도 참 많은 분들한테 사랑과 격려, 박수를 받으셨는데 최근에는 좀 불만과 항의를 많이 듣고 계신다는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네. 소개 멘트가 영.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네. 지금도 사랑은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받으시는데 예. 조금 불만을 받는 횟수가 늘으셨다. 정치하는 일이 다 그렇죠. 그렇죠. 업이 뭐. 예. 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간단하게 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초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선 3선 아니냐, 그러니까요. 얼굴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놀랐습니다. 초선 맞고요. 네. 나이는 71년 돼지띠. 네, 그러니까 만으로 이제 48살입니다. 그 사회적으로는 적지 않은 나이인데 국회에서는 물심부름을 하는 그런 나이에. 40대면 거의 막내죠. 거의 애예요. 박의원 거기 컵 좀 갖고 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저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우리 사회 전체보다는 나이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는 나이대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도전한 건 29살. 네. 2000년 제 16대 일찍 총선 시작하셨네요. 진보정당 후보로 그때 출마를 했고요. 그때 지금의 제 지역구 주민들이 무려 13.3%라고 하는 7명이나 출마를 했는데 3등을 그 당시 원내정당들 다 제치고 3등을 만들어줘서 20대 정치 신인한테 그렇게 많은 표.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 성구한 아주 뭐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면모를 봐서 천리길을 가는 종잣돈을 그때 받은 것 같아요. 몇 번 출마 만에 의원이 되신 거예요? 출마의 포스터를 단 건 2000년, 2008년, 2016년 세 번입니다. 1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도전을 했고 포스터는 세 번밖에 못 걸어봤죠.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걸 다 답을 해주셔가지고 자기소개. 그런가요? 네, 자기소개 분야 한 2페이지 있는데. 제가 제 자랑이 강해요. 네.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뒤에 어디 가셨지? 네. 이게 촬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의원님 하시니까 어떠세요, 유튜브? 저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정활동, 의정활동, 네. 유튜브 뭐 아주 그 오래 해온 것처럼 재밌게 하고 있고요. 이런 컨셉으로 한번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하는데 되게 나중에 편집을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또 시작하기 전에 좀 박용진 TV 채널을 봤었는데 예. 구독자 숫자가 한 4만 8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네. 월요일 기준으로. 근데 예전에는 한 5만 7천 8천 정도 되셨다면서요. 한 1만 명 정도가 지금 갑자기 줄었는데 이른바 조국 사태. 네. 제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네.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박용진 쓴소리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렇게 그 어떤 주고받는 네. 그거를 막 이렇게 언론에서 막 이렇게 아이고 재밌어라 이러면서 보도를 하고 나니까 너한테 실망했다.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냐라고 나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 이야기부터 좀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만일에 여기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내놓는다 이렇게 되면 뭐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부터 이제 약간 박용진 저런 이야기를 왜 하지? 이런 이야기 가면서 좀 의원님한테 항의 문자 이런 게 좀 많이 갔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되게 부담되는 상황인 걸 저도 알죠. 그러나 저한테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현장의 목소리들 추석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요. 한 20일 전부터 이렇게 지역을 돌기 시작했거든요. 강북을. 그 이전에 나왔던 그 동생 부부 문제라든지 가족을 둘러싼 뭐 웅동학원을 둘러싼 문제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딸의 그 교육 관련 문제가 장학금 관련 문제, 그다음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련 문제 나서면서 이 반응들이 다르더라고요. 그거 하나와 또 하나는 당의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를 어쨌든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 우려라고 하는 게
저는 제가 조국 장관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른 문제는 뭐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조국 장관 후보자의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내가 디펜스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조국 장관 후보자하고도 그 당시 이렇게 문자도 주고받고. 그런데 이 교육 문제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때만 해도 교육 문제가 안 나왔었으니까 서로 그런 얘기 주고받지도 않았거든요. 이거는 저기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 영린을 건드리는 일이 된다. 헌법 전문이 보장하고 있는 격차의 해소, 그다음에 기획인등의 사다리 이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조국 장관 당시 후보자였죠? 못 물어봤어요. 못 물어봤어요. 그건 못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잘 해명해 주시라고 믿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당내 뭐 첫 쓴소리 이렇게 해서 간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화기를 잠깐 보니까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도 굉장히 많으시고 예. 아까 유튜브 채널을 봤더니 굉장히 좀 박 의원님 응원했었는데 뭐 실망했습니다. 이런 댓글도 굉장히 야박하고 모진 댓글들 많아요. 지금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걸 보시면서? 아니 정치인이 그냥 실수로 내뱉은 말이 아닌데 그걸 후회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비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수용하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공천이니까 총선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 그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뭐 박 의원님 만나면 여쭤볼 거 아니에요. 너 이런 네, 예. 공천 괜찮겠어? 이런 걱정해 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를 버럭내죠. 더불어민주당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아, 바로 직전에요. 그 당내 이견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완전히 우리 민주당하고 다르게 보여준 당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그 호위 세력인 친박 무리들이 어떻게 당내 이견을 대처하는지 얼마나 강팍하게 돼 있는지를 국민들이 다 봤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그 당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당의 지도부, 당내 의원들 그리고 청와대에서 어떻게 저런 딴소리를 해? 배신의 정치 이러면서 책상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어디 감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그 당과 비교하십니까? 이러고 우리 지지자들에게 지역에 정해진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 총선에 이제 공천을 자신하시는 거군요. 지역구 주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거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모양이던데 정치에서 가장 나쁜 게 바로 그렇게 오만을 갖는 겁니다. 국가 권력도 오만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표현대로 조국 사태에서 또 의원님이 또 화제의 중심에 섰던 게 유시민 이사장과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설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또 오늘 지금 이제 월요일 기준으로 이제 녹화를 하시면서도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참 뒤끝 있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아니 저는 좀 당황스러운 게 네. 그럼 대선 후보도 하셨잖아요.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예요. 본인은 정치 안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네. 전직 장관이시잖아요. 그렇죠. 전 국회의원 그렇죠. 이셨고 뭐 최고위원도 하셨고 뭐 유명한 프로에 작가시고. 나가기도 하고 좀 작가 엄청난 유명한 책들도 많이 만들고 저도 그분 책 한 4-5권 집에 있어요. 네. 그렇게 훌륭한 분이 네.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한 말을 사실 박 의원님이 처음 먼저 거기서 어떻게 보면 오버하셨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제가 약간 그 좀 실망했던 지점은 뭐냐면 이 대학생들 집회를 놓고서 마스크 얘기하고 물방구 기반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좀 이렇게 무조건 든다고 그래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식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니네 왜 이런 거 앞뒤 상황 잘 안 재고 무조건 나가서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이 친구들에게 엄청난 부담이고 조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문제 제기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오바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너무 구박하지 말아라. 이제 그게 이제 제 말의 핵심인데 한 보름이나 지나셔가지고 네. 갑자기 화딱지 났다. 유튜브에 나와서 제가 그거보다 화딱지 났다고요. 그러시니까 약간 난데없잖아요. 잘 이해를 못하겠다.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지금 이른바 그 조국 지금도 계속 뉴스의 핵심이잖아요. 조국 장관 관련해서 스트레스인 거예요. 당 지지자들이. 근데 이야기 나오는 게 근데 아니 당의 의원하고 당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 지지한다고 하는 뭐 우호 지지층의 핵심이시죠, 뭐 사실. 유시민 둘이 왜 티격태격해?
이거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나중에 그거 알릴레오 다시 하시면 네. 그때 불러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 잘 배울게요. 지금은 별로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냥 참고 입을 다물겠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한테는 좀 이렇게 모지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답니다.라고 끝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를 막 이렇게 네. 또 붙었다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말을 안 해야 되겠어.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냥 유시민 작가와 관련해서 물으신다면 그냥 허허허 웃었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뭐 싸움 붙이거나 이간질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유시민 이사장 그 이후에 뭐 연락이 개인적으로 왔거나 이런 건 전혀 없죠, 의원님한테. 그분도 방송을 통해서만 얘기하시는 것 전혀 같아요. 없고. 이제 더 이상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거 물 좀 마셔도 드셔도 됩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시민 이사장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이 자리를 통해서 한마디 하시죠.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참 우리 사회를 구석구석을 잘 들여다보고 있구나, 배울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으로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알쓸 신잡이라고 하는 네네. 타방송의 프로에서 보여줬던 어떤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좋은 관점 소개 안내해 주셨던 그런 친절한 분으로 우리 시대의 어떤 어른으로 선배로 계셔주시면 좋겠고, 대선 주자로 나오시든지 나오지 않으시든지 간에, 그리고 저한테는 좀 박하게 대하셔도 좋은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따뜻하고 따뜻한 선생님, 좋은 삼촌 같은 분으로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저보다 100배는 더 잘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께서 꼭 이 취조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 걸어서 좀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이런 여러 논란 또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이 거의 반으로 쪼개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장관직을 수행을 하고 시작했고 그럼에도 지금 검찰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뭐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뭐 훈령 제정을 추진한다. 또 이게 너무 과도한 정치 권력의 수사 개입이다 이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번에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게 어떤 영향을 좀 줄 것 같다.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고 보세요? 저는 조국 장관 임명이 됐으니까 조국 장관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좋은 우리가 국민들이 약속했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약속했었던 그 법조개혁, 사법개혁을 좀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조국 장관 개인이 이렇게가 그러니까요. 아니라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전체에게 거니까. 네. 정말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굉장히 힘들었던 이야기만 했는데 잠시 또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어떤 국민적 어떻게 보면 스타였던 지난해 이맘때죠, 국정감사 때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전국구 스타가 되셨었던 게 바로 이제 유치원 3법이었는데 이른바 이제 박용진 3법으로 사실 초선 의원이 법안에 자신의 이름을 달기가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보면 유치원들이 애들한테 쓸 돈 딴 데 쓰지 못하게 회계 투명하게 하고 공공성 높이는 법안을 결국 이제 발의를 하시고 추진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때 참 뉴스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셨죠. 근데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됐어요. 네.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않은 것도 맞는 얘기지만 네. 날짜는 거의 잡혀 있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네, 국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의 묘미는 날짜가 참 330일이나 걸리냐, 네. 이게 무슨 패스트냐, 슬로우지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 시간이 와요. 언제죠? 그러면 올해? 11월 22일이 두 패스트트랙이 달 지정한 330일이 다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회 본회의죠. 자동으로 올라가죠. 예, 자동으로 그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 되면 그 표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지금 오늘 뭐 삭발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영 어서 정기국회 전체가 어수선한데 시작도 좀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뭐 하여간 그런데 어쨌든 정기국회 내 본회의는 여러 번 잡힐 테니까 그때 이제 올려서 하면 되고요. 어쨌든 11월 20일 이후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게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뭐 자꾸 뭐 선거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뭐 어쨌든 총선에 가까우니까요. 사실 이거 법안 처음 하실 때도 어쨌든 지역구 안에도 사립 유치원이 있으실 텐데 네. 유치원표 안 무섭냐? 또 유치원 쪽에서 그런 협박 뭐 비슷한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동료 의원들도 사실 지역구에 있는 유치원 눈치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테고 그런 건 좀 어떠세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 손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건들지도 교육감도 뭐 진보 교육감들도 못 건들던 그렇죠. 사안이고요. 교육부 장관도 못 건들던 사안이고. 그다음에 많은
그야말로 연부역강한 여야의 의원들도 이거는 어떻게 못하던 그렇게 대단해요, 그분들이? 대단하죠. 그렇게 표가 많아요, 그분들이 가진 표가? 우리 정치인들한테는 그리 많이 보여요. 아니 그 확실하게. 수많은 학부모들이 더 표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건 흩어져 있는 표죠. 모을 수 있는 표가 더 많다. 저하고 우리 김 기자님하고 만일에 저 강북 의리예요. 그래서 경선을 한다고 치자고요. 보통 경선 안에 들어오는 당원들 가지고 경선을 하는데 한 3,000명 정도의 권리당원이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000명 정도를 누가 동원하느냐가 되는데요. 볼까요? 학생 수 100명, 원화 수 100명의 유치원 원장이 계시고 그분이 한 10년만 그 지역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셨으면 해마다 100명이면 곱하기 2, 엄마 아빠니까. 그렇죠? 그러면 200명 정도의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중에 언니 동생을 하는 학부모들이 운영위원으로 맺어지고요. 10년, 20년을 그 인연을 이어가요. 지역의 조직이 다 예. 하는구나. 실제로 그런 표 조직하고 동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라서 겁나죠. 근데 국민을 정치인들은 보셔야죠, 그래도. 그거는 그냥 좋은 말이고요. 그래요? 국회의원한테는 바로 눈앞에 저도 그날 진짜요.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내가 내 토론회 하는데 계속된 항의로 결국 토론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350명이나 되는 원장님들이 때로 오셔가지고 조직동원 3분의 1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력을 실력을 보여주더라고요. 맛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한 2시간 시달리면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언론도 뒷받침도 해줬고 학부모들도 막 소리를 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했고 당도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 저 혼자 잘났다고 하잖아요. 그냥. 11월 22일에 꼭 어쨌든 통과가 돼서 예, 지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이에요. 뭐 모든 유치원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비리를 그렇습니다. 저지른 유치원들이 벌을 받고 쉽게 말해서 아이들한테 쓸 돈은 아이들한테 쓰게 좀 투명한 시스템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좀 어떻게 또 진나나처럼 좀 좋은 거 좀 준비한 게 있어요? 그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또 스브스 시청자분께서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작년만 잘했냐 박용진 의원실이 네네. 그렇지 않아요. 2016년 첫 번째 국감 때 현대차는 해당 엔진이 생산된 미국 공장의 공정 문제로 결함이 발생했을 뿐 국내에서 생산된 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보도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한석 기자 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SBS가 아주 발빠르게 이렇게 예, 보도를 하셨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국감의 성과로 현대자동차가 무려 100만 대의 리콜 보장을 해줬고요. 세타2 엔진과 관련된 차들은 미국에서 똑같이 한국에서도 무한 보증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지금 제작 결함 은폐와 관련해서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2017년 그 유명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한 세금 부과. 지난 2008년 실체가 드러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재산 4조 5천억 원에 대해서 추가 과세가 가능하다고 정부가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 거 아닌가? 했습니다. 역시 대단한 발빠른 SBS가 네, 근데 하셔가지고. 왜 유치원은 저희랑 안 하셨어요? 네? 다 저희랑 SBS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유치원 이렇게 했으니까 해마다 제가 잘나서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이 훌륭하게 뒷받침을 해준 것도 있고요. 저희 의원실 이제 정말 대단한 의원실입니다. 뭐 제가 유튜브니까 자르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박상필 수석보좌관, 네. 길게 김성년 정책보좌관, 네. 그다음에 이시성 정책비서관, 이미애 또 우리 정무비서관, 그리고 조대희 비서, 그다음에 강기철 비서, 놓치면 안 되는데 잘하셔야 돼요. 김 한명 빼먹었다. 네, 큰일 납니다. 김민영 비서 네. 이렇게 손발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해마다 3루타 혹은 투런 작년에 없는 뭐 말로 말로 없는 없는 치셨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올해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보좌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하도록 공을 또 노력하겠습니다. 돌리시는 모습까지. 실제 사실 그래요. 국회의원들은 뭐 이렇게 네. 그래서 휘두르기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국정감사 때는 SBS와 발빠른 SBS와 함께해 주시기 다시 한번 예. 정보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생 꼭 챙겨주시고 아까 뭐 좋은 이야기라고 했지만 눈앞의 몇 표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 또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치인이 꼭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